고정하중에 대해서 자중에 대해서 입력했고, 풍하중은 KDS 41-12 이제 그 규정에 맞게 제어를 할 거고, 지진하중은 KDS 4117에 의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로드 패턴도 디파인에서 정의를 하는 방법도 있고요. 이렇게 모델 익스플로러로 가셔서 이건 닫고, 밑에 보시면 로드 탭이 있습니다. 로드 트리 메뉴가 있고, 로드로 가셔서 이 로드 패턴을 확장하시면 데드와 라이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드 패턴에서 우클릭을 하시면 add new 로드 패턴이라는 게 있고요. 이렇게 들어가시면 데드와 라이브, 이 데드와 라이브는 기본적으로 제공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로드 패턴에서 add new 로드 패턴 할 건데 그냥 하시는 건 아니고 여기다 이름을 먼저 적어 넣을 겁니다. 풍하중에 대해서 WX를 입력하고요. 타입은 윈드, 자중은 당연히 넣지 않겠죠. 오토 레터럴 로드에서 여기서 코드를 정합니다. 코드를 KDS 4112 2022를 해주고 여기다가 add를 해줍니다. 추가가 됐죠. 그럼 요거에 대한 이 KDS 4112에 대한 파라미터와 개수를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modify 레터럴 로드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요번 따라하기에서는 다이어프램을 기준으로 할 거예요. 이게 어디다가 하중을 넣을 거냐인데, 이 아래쪽에다가 하면은 이제 쉘 오브젝트, 그러니까 그 벽면에다가 이제 직접 하중을 저희가 넣는 경우가 있잖아요. 풍상면, 풍하면. 그렇게 할 때 하는 거고, 이 위에 거는 수압 면적을 계산해서 그 하중에다 풍하중을 곱해가지고 다이아프램에다가 제어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방향이 없지만, 이 방향은 제가 넣고 싶은 벽면에 넣는 방향이 풍상, 풍하면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다이아프램 같은 경우는 어느 쪽이 하중 방향이냐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글로벌 X냐 글로벌 Y를 정해줘야 됩니다. 저희가 윈드 X로 했으니까 글로벌 X로 해주고요. 이런 것들은 크게 빌딩 다이아프램 이런 것들은 손댈 건 없으실 것 같고요. 저희가 KDS 기준상에 약산식이 있고 제너럴 프로시저가 있는데, 약산식은 이제 이팁스에서는 이제 지원은 하진 않고요. 제너럴 프로시저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풍하중은 우선 기본 속도는 30으로 한번 입력을 해보고, 익스포ዥ어 카테고리는 C로 해보겠습니다. 중요도 계수는 1로 하고, 이 건물은 이제 리지드 스트럭처로 예상되죠. 고유치 해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리지드로 보이기 때문에 일단 리지드로 하고, 밑에 보시면은 로우 미들라이즈 빌딩이죠. 저희가 KDS 기준에 따르면 미드라이즈의 경우에 이제 어크로스 풍직과 풍하중을 계산해서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어크로스 윈드 이펙트를 클릭하시면 풍직과 풍하중을 계산을 자동으로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브레이션 모드에서 관련된 베타 값이 있는데, 이 베타 값은 기준에서 사실 정하고 있는 값도 있어요. 0.5, 1, 1.5 이런 값도 있는데, 그걸 직접 그냥 넣고 싶다면 유저 스페시파이드를 입력하시면 되고요. 또 프로그램에서 계산되는데, 이거는 그래프나 산식에 의해서 프로그램 캘큘레이티드를 하는 계산이 자동으로 계산돼서 들어갑니다. 거스트 팩터도 마찬가지로 직접 거스트 팩터를 입력하실 수도 있지만 프로그램에서 계산을 자동으로 해줍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값은 안 나오고 있죠. 근데 이 파라메타를 보시면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요 고유 주기랑 이런 것들이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모달 해석을 해서 그 값을 가져와서 그 값을 기본으로 거스트 팩터를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계산이 안 돼 있고요. 이게 나중에 해석을 돌리고 나면 고유치 해석을 돌리고 그 값으로 인해서 가져와서 자동으로 계산돼서 값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해석을 한번 돌렸다 끄거나 아니면 해석을 돌리면 이 값이 계산돼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아래쪽에 윈드로드 리스폰스는 이제 저희 KDS 기준의 최상층 풍 변위하고 풍 응답 가속도를 사용성 검토를 해야 되는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계산하는 이제 옵션이고요. 이것도 자동으로 계산을 해주고, 요거를 체크를 해주시면은 풍 응답 변위 그리고 피크 응답 가속도를 계산을 해줍니다. 근데 그때 그 계산을 할 때 저희가 입력을 정의를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감쇄비를 정의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거를 여기서 풍방향 감쇄비, 보통 이거는 구조물마다 다르지만 만약에 0.2를 보겠다 그러면 여기다가
0.2를 넣으면 더 주고요. 풍 직각 방향도 0.2를 보겠다. 여기서 이제 풍 비틀림은 사실 필요는 없지만 하이라이즈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일단 다 그냥 똑같이 0.2로 넣겠습니다. 이걸 계산하기 위한 또 고유치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직은 유효 질량이나 이런 것들이 계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해석을 안 돌렸기 때문에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OK를 눌러서 입력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지진하중도 한번 정의를 해볼게요. 로드에 가셔서 EX 물론 풍항중은 WY 쪽도 당연히 제한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그냥 단순한 튜토리얼이기 때문에 X 방향에 대해서만 할게요. EX로 하셔서 타입은 사이즈 믹 사이즈 믹으로 하시고 오토 레터럴 로드에서 코드를 KDS 4117 내진 기준이죠. 이거 가셔서 클릭하시고 똑같이 add 이걸 선택하시고 모드 레터럴 로드를 모디파이 로드를 하면 들어가게 됩니다. 디렉션과 이센트리시티는 이게 다 지금 클릭이 되는데 실제 이탭스는 내부적으로 스텝이란 개념을 만들어서 이것들을 각각 계산해서 값을 가지고 있기는 해요. 근데 그런 개념은 일단 좀 저희한테는 생소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일단 자, EX라고 저희가 만들었으니까 X방향에 대한 것만 남겨놓을게요. 그리고 X방향에 대한 지진 하중과 X방향의 양의 방향의 우발 편심을 0.055%의 우발 편심으로 고려하겠다 이 뜻이죠. 이거는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거의 다 5%로 하시겠죠. 이렇게 하면 되고 이제 이 타임 피리어드는 약산식에 의한 고유주기죠. 약산식에 의한 고유주기를 지정을 할 건데 이거는 이제 전단벽과 그 모멘트 프레임이 같이 있으니까 0.0488 이걸로 해주고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지진 구역은 뭐 1구역으로 하고 사이트 클래스 S4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반함 고려하는 건데 일단 그냥 고려하는 걸로 해서 들어가겠습니다. 그 팩터는 이제 응답 수정 계수, 그죠? 반응 수정 계수, 반응 수정 계수에 대해서는 4.5 해주시고요. 그리고 초과 강도 계수에 대해서는 2.5 그리고 변이 증폭 계수에 대해서는 4를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중요도 계수는 1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적 지진 하중 계수는 여기서 다 이렇게 입력을 하면 정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회를 눌러서 하시면은 지금 연직 하중 데드라이브와 풍 지진 하중이 정의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중간 저장을 한번 해주겠습니다. 나중에 자동 계산된 뭐 거스트 팩터나 뭐 아까 말씀드린 스텝 이런 거는 나중에 해석 끝나고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럼 해석 도리의 하중 조건을 한번 좀 볼게요. 그럼 define으로 가시면 아까 로드 패턴에서 정의하는 것들이 로드 케이스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패턴이란 개념이 있고 케이스란 개념이 있는데 케이스로 가시면 로드 케이스에서 이제 이걸 가지고 하중 조합을 하는 거고요. 로드 패턴은 보시는 것처럼 리니어 스태틱에 대한 정의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리니어 스태틱은 여기서 다 정의를 하고요. 모달이라는 거는 이제 리니어 스태틱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로드 케이스에서 정의를 하게 되고 이거는 자동으로 생성은 됩니다. 자동으로 생성이 되고 만약에 우리가 응답 스펙트럼을 하겠다라고 하면 응답 스펙트럼은 여기서 정의를 하게 됩니다. 로드 케이스에서 정의를 하게 되고요. 모달이라는 걸 조금 한 번만 추가로 교재에는 없지만 설명을 드리면 모달은 보시는 것 같이 모달 아이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모달 케이스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캔슬을 해보시고 로드 케이스 모델 익스플로러에 가시면 모델 여기 로즈에 로드 케이스가 있고요. 케이스를 클릭하시면 이제 모달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달을 우클릭해서 Modify Show를 누르시면요. 모달에 대한 정의가 나와요. 거기 보시면은 딴 건 중요한 건 아니고 사실 모달 해석하면 우리가 중요한 거는 질량을 얼마나 받냐, 뭘 받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매스 소스가 MSSRC1이라고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요걸 가지고 지금 뭐 이런 해석 방법을 통해서 고유치 해석을 한다.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럼 이 모달 소스가 뭘까라는 이제 궁금증이 또 생기죠. 창을 닫고
여기 보시면 메스 소시스라는 게 있어요. 로즈에 가시면 메스 소시스라는 트리가 있고 요걸 내시면 메스 소스 1이겠죠. MASRC1 MAGS 이제 지금 노안이어서 잘 안 보이는데 MS 우클릭하셔서 Modify Show MSSRC1을 가시면 지금 메스 소스는 엘리먼트의 셀프 메스 그리고 에디셔널 메스 만약에 메스를 추가로 했다면 그 메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하중 라이브 로드를 좀 더 보고 싶다든지 추가로 입력한 데드로드를 입력한 그 질량으로 보고 싶다든지 이런 경우가 이게 생기게 되면 요걸로 하는 건 아니고요. specified 그러니까 요걸 끄시고 specified 로드 패턴이라고 해서 데드의 1.0을 본다 또는 라이브의 내가 25%를 보겠다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는 요거를 클릭해 놓으면 중첩돼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런 게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펜슬을 눌러서 창을 닫겠습니다. 입력된 데이터는 테이블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저희가 모델 익스플로러에서는 모델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봤는데 여기 보시면은 탭이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테이블이라는 탭이 있어요. 테이블이라는 탭에 가셔가지고 여기서 모델에 정의한 것, 데피니션 탭을 가셔가지고 확장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조금 복잡한데 생소한데 조인트 어사인먼트, 프레임 어사인먼트, 에어리어 어사인먼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각각 내가 조인트에 이제 어사인한 것들의 모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프레임에 어사인한 것들, 에어리어에 어사인한 것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 에어리어에 내가 제한 하중을 보고 싶다고 하면 이거를 확장을 하시고요. 여기 보시면은 아이템이 있고 또 로드가 있는데 우리가 어사인 탭에 가시면은 이 탭스는 이걸 좀 엄격하게 구분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사인 중에서도 쉘에 어사인하는 어떤 섹션, 다이어프램, 레이블 이런 것들이 있는 반면에 로드는 또 따로 있습니다. 쉘 로드라는 게 따로 있기 때문에 내가 에어리어에 제한한 하중을 보려면 에어리어 어사인먼트를 가서 로드 어사인먼트를 가셔야 되고요. 내가 여기다 부여한 어떤 다이어프램 조건을 보고 싶다고 하면 다이어프램 또는 레이블 조건을 보고 싶다고 하면 레이블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리어 로드 어사인먼트에 가셔서 테이블에 가셔서 로드 어사인먼트를 우클릭하셔서 테이블을 내가 보겠다. 그러면 테이블이 열리면서 제한된 하중들이 보이게 되죠. 층별로 데드로드 얼마, 라이브 로드 얼마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창을 닫아주시고요. 제 해석을 수행을 할 건데 하기 전에 제가 앞서서 이제 메쉬를 나눠서 해석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이제 마이너스 젠하고 좀 다른 점인데 이런 슬랩보다 월은 쉘 요소이기 때문에 해석 전에 이제 메쉬를 나눠서 해석을 하게 되고요. 하중도 예를 들어 빔에 하중을 넣을 때 노드를 어떤 특정 부분에 하중을 넣을 때 노드를 만드는 게 아니고 어느 위치에다가 제어할지를 결정해서 제어를 합니다. 그럼 나중에 내부적으로 이 위치에 메쉬를 만들어서 이 위치를 포함해서 메쉬를 만들어서 결과를 보여주는 게 이탭스의 기본 방식입니다. 그래서 어널라이즈에 가셔서 그거를 제어하는 메뉴가 오토매틱 메쉬 세팅 플로어가 있고 밑에 월즈가 있죠. 이 플로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플로어스를 보시면은 제너럴 메쉬가 있고 렉탱귤러 메쉬가 있는데 렉탱귤러 메쉬는 완전히 맵 메쉬라고 하죠. 완전 사각 메쉬를 사용하는 거고요. 제너럴 메쉬는 필요하면 삼각 메쉬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실무적으로 쓰실 때는 제너럴 메쉬를 쓰시는 게 좋고요. 사이즈는 좀 다르긴 프로젝트나 어떤 중요성마다 다르긴 하겠죠. 좀 전이층 같이 좀 자세히 봐야 된다 그러면 좀 더 메쉬를 나눠야 될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한 1m, 1.25m 이 정도로 나누시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 정도에서 요 제네럴 메쉬를 사용하면 된다는 걸 아시고요. 그리고 다시 어사인 쉘에 가셔서
플로우 오토메시 옵션, 네, 이 옵션이 있고요. 여기서도 일단은 디폴트로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주로 이제 정의하는 거는 어떤 바닥판은 좀 내가 쉘을 잘게 쪼개서 보고 싶다 하는 것들을 지정하거나, 또는 어떤 층은 내가 메쉬를 안 나눌 거야,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정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인에 관련된 개념이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메쉬와 사이즈에 관련된 창이었습니다. 이 부분도 웬만하면 뭐 그냥 디폴트로 사용하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보기만 안 따라하셔도 되고요. 보기만 하셔도 되고요. 그러면 얘가 나중에 슬래브가 지금 메쉬가 나눠진다고 했는데, 해석하기 전에 이 메쉬를 어떻게 나눠지는지 좀 미리 보고 싶을 때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아까 말씀드린 컨트롤 W를 누르시거나 이 Set Display 옵션을 가셔가지고요, 플랜 뷰에서 가셔가지고 Other Special Items에서 이 Shell Analysis Mesh라는 이제 메뉴가 있습니다. 이걸 누르시고 Apply를 누르시면 이 바닥판에서 메쉬가 나눠지는 형태를 이렇게 미리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메쉬가 나눠져서 해석이 되겠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 메뉴는 다시 클릭하셔서 해제하시고 화면을 끄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애널라이즈에 가셔서 Automatic Rectangular Mesh Setting for Walls가 있습니다. Walls가 있는데 요거를 들어가 보시면은, 이건 월에 대한 메쉬 컨트롤이고요. 지금 이것도 1.25m로 되어 있죠. 월은 기본적으로는 아마 요 층 사이를 끊지는 않는데, 이렇게 아무튼 메쉬 사이즈를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저장을 하시고 런을 눌러보겠습니다. 가끔씩 이런 오류가 생기는데요. 그럴 때는 다시 하시면 됩니다. 저 메쉬를 보면 조금 이렇게 가끔 죽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해석이 완료가 되면 이렇게 3D 뷰나 뷰에서 이렇게 변형이 나와요. 이게 이 탭스에서는 이제 해석이 끝났다라는 걸 알려주는 약간 그런 신호인 것 같아요. 해석이 마무리되면은 변형 형상이 나오고요. 이 변형 형상을 이제 원상태로 돌리려면은, 이게 지금 디스플레이스먼트 상태거든요. 디폼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 위에 보시면 undeformed가 있어요. show undeformed가 F4인데 이걸 누르시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F4가 단축키인데 가끔 사용을 하게 됩니다.